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해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은 바빠 연락도 뜸한 날들. 외로움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문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으로.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여기, 그런 어두운 날들을 뒤로하고 삶의 새로운 햇살을 불러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3년 전, 박영수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죠. 그땐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어르신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고 요양원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여러분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영수 어르신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동네 공원에서 10분 걷기도 버거웠지만 꾸준히 걸으며 몸을 풀었죠.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보니 40분도 걷더니 걷더라고요. 허리 통증도 몰라보게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 작은 첫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걷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아침 햇살 모임이 탄생했죠. 처음엔 4명이었지만 이제 20명 가까이 함께 걷습니다. 다들 허리, 무릎 아프다고 하소연하지만 서로 웃으며 걷다 보면 아픔이 덜해져요. 비 오는 날엔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안부를 묻고 힘들 땐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위로를 건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모임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 예전엔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었지만 이제는 약 없이 깊은 잠을 잡니다. 밤에 뒤척이지 않으니 아침이 상쾌해요. 여러분도 이 기분 느껴보세요.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은 또 다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병원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공유했고 박영수 어르신은 이를 전파했죠. 의자에 앉아서 무릎 15번 돌리고 벽 잡고 다리 10번 들어 올려요. 처음엔 3번도 힘들었지만 이제 몸이 가벼워졌어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스트레칭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이웃들과의 교류는 생활 속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최할머니는 허리 통증에 좋은 온찜질법을, 이 할아버지는 무릎 마사지법을 알려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우리 나이대의 고민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점심시간엔 복지관에서 4,000원짜리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나눠 사며 일상이 풍성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라면만 먹었을지도 모르죠. 예전엔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낼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웃들과 의지하며 지내니 외롭지 않아요. 아들이 미안하다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어르신은 웃으며 답했어요. 바쁜 거 안다. 나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 자식들과의 대화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아픈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는 공원에서의 재미난 일이나 새로 배운 요리법을 나누며 웃음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의 변화 꿈꾸지 않으신가요? 식사도 달라졌어요. 최할머니의 고추장찌개 레시피로 밥을 차리니 입맛이 살아났습니다. 이웃들과 김치를 담가 나누고 반찬을 교환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됐죠. 서로 안부를 묻다 보니 건강도 챙겨져요. 혼자면 대충 먹었을 텐데 이웃이 곧 건강지킴이가 된 셈입니다. 놀라운 건 병원비. 예전엔 허리 통증 때문에 매달 10만 원 넘게 썼지만 꾸준한 걷기와 운동으로 통증이 줄면서 병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죠. 어르신,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어요. 약값은 올리만 원 이하로 줄었고 수면제는 완전히 끊었어요. 여러분, 이 절약된 돈으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생활비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이웃들과 마트에서 1 더하기 1 상품을 나눠 사고
복지관에서 저렴한 점심을 해결했죠. 동사무소에서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기초연금 신청과 무료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쉽게 찾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이웃들과 나누니 큰 도움이 됐어요. 박영수 어르신의 아침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됩니다. 이불 속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15초씩 당기고 벽을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이제는 12번도 거뜬해요. 식사 후엔 바로 눕지 않고 창가에 앉아 20분간 바람을 쐭니다. 저녁엔 TV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죠. 일기를 쓰다 보니 마음이 정리돼요. 감사했던 일을 적으면 잠도 잘 와요. 여러분, 오늘 밤 일기 한 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외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고추와 상추에 물을 주며 기쁨을 찾고 시장에서 상인들과 농담을 나누는 재미도 생겼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왜 안 오냐고 투덜댔지만 이제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요. 그들의 바쁜 삶도 이해하게 됐죠. 복지관은 어르신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엔 무료 혈압 측정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화요일 건강체조와 목요일 노래교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가르쳐 주시니 따라 하기가 쉬워요. 경로당도 단순한 바둑 두는 곳이 아니라 반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계절마다 건강을 챙기는 법도 생겼어요. 봄엔 황사를 피해 오전 10시에 산책하고 여름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가을엔 일교차에 대비해 양말을 바꿔 신고 겨울엔 15분 환기와 가습기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죠. 집안을 15바퀴 돌면 300걸음이에요.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운동해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 이웃과의 연결과 작은 습관의 힘을 보여줍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운 게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박영수 어르신처럼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허리 통증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이웃과 작은 습관으로 삶을 바꾼 어르신. 이번엔 그 변화가 집안 구석구석, 식탁이,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스한 불씨를 지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명하게 건강 챙기기. 박영수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를 보물창고처럼 활용합니다. 혈압, 당뇨 체크는 물론 독감 예방주사도 무료예요. 보건소가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매달 첫째 목요일, 복지관을 찾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진찰과 큰 병원 연결을 도와주십니다. 약국에서도 유령이 생겼죠. 먹다 남은 약을 챙겨가요. 약사님이 중복약은 몸에 해롭다고 하셨어요. 병원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대형 병원만 고집하지 않아요. 동네 의원엔 우리 나이에 맞게 세심히 봐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걸어서 갈 수 있고 비용도 적어요. 유료비 부담도 줄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 제도를 알게 됐죠. 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대요. 병원비가 많을 땐 신청해 볼 만해요. 하지만 어르신이 가장 강조하는 건 예방입니다. 아프기 전에 챙기는 게 최고예요. 아침 산책하고 이웃들과 웃으며 수다 떨면 그게 약이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어르신의 환한 미소가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전화 한 통 걸어보시겠어요? 집안, 안전한 안식처로.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은 어르신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다치면 어쩌나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안을 안전하게 바꿨죠.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세면대 옆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현관도 정리했어요. 신발장 위쪽에 신발을 두면 꺼내다 넘어질까봐 자주 신는 건 아래에 놨어요. 계단은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급해도 뛰지 않아요. 안전이 첫째예요. 방안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전기장판 타이머를 맞추고 스위치는 머리맡에 둬요. 더우면 바로 끌 수 있게요. 바닥에 늘어진 전선은 벽에 고정해 발 걸릴 위험을 없앴습니다. 밤엔 복도에 센서 등을 달아 화장실 가는 길을 밝혔죠. 움직이면 불이 켜져서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냉장고엔 아들 번호, 최할머니 번호, 119를 크게 적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작은 안전장치 하나 추가해 보시겠어요? 치매 걱정 날리는 젊은 마음.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으면 치매 온 거 아냐? 하고 겁났어요. 박영수 어르신도 치매 걱정을 했지만 이제 현명한 비결로 맞서죠. 복지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간단했어요. 머리를 쓰는 게 중요하대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칩니다. 글씨가 작아도 제목이라도 읽어요. 머리가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식사도 머리 건강에 맞췄죠. 생선이 좋다고 해서 고등어나 정어리를 일주일에 3번 먹어요. 기름진 생선이 최고예요. 머리 체조도 재밌습니다. 오른손으로 원, 왼손으로 네모를 그려요.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이제 제법이죠. 대화는 치매 예방의 보물입니다. 경비 아저씨랑 날씨 이야기하고 마트 직원과 인사해요. 말할 기회가 많아야 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먹은 음식, 만난 사람을 떠올리는 습관도 기억력을 지킵니다. 즐거운 마음이 최고예요. 걱정만 하면 머리가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짧은 수다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맛있고 건강한 혼밥의 비결. 혼자 밥을 챙기는 건 쉽지 않죠. 예전엔 라면만 끓이던 어르신도 이제 달라졌어요. 혈압이 올라서 장보기부터 바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시장에 갑니다. 세일하는 채소를 적당히 사요. 너무 많이 사면 상하니까요. 냉장고엔 언제 음식을 샀는지 달력에 적어 상하기 전에 먹습니다. 돈도 아끼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요. 반찬은 이웃과 함께 만듭니다. 최할머니는 콩자반, 나는 오이무침을 만들어 나눠요. 종류도 많아지고 덜 힘들죠. 식사 시간은 철저히 지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아침엔 된장국에 계란 하나. 속도 편하고 든든해요. 혼밥이 외로울 땐 라디오를 틉니다. 창밖 보며 밥을 먹으면 덜 심심해요. 대충 먹지 않는 게 내 원칙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규칙적인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은 미끄러운 길과 추위로 어르신들에게 도전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현명하게 보냅니다. 아침 8시에 창문을 5분만 열어 환기해요. 내복은 꼭 입고요. 낮엔 커튼을 열어 햇빛으로 따뜻함을 더하고 해지면 닫아 공기를 지킵니다. 실내 운동은 TV 앞에서. 제자리 걸음 150걸음, 몸이 따뜻해져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외출은 양말 2겹, 미끄럼 방지 신발, 목도리로 무장. 마스크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줘요. 식사는 따뜻한 호박죽이나 김치찌개, 생강차 한 잔으로 속을 데웁니다. 잠자리엔 수면 양말과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로 포근함을 더하죠. 발이 따뜻해야 잠이 잘 와요. 여러분, 겨울철 따뜻한 식사 한 그릇 준비해 보시겠어요? 봄, 미세먼지 속 건강 지키기. 봄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기관지가 약한 어르신들에겐 조심스러운 계절입니다. 어르신은 미세먼지 앱으로 아침을 시작해요. 나쁨일 땐 창문을 닫고 물걸레질로 먼지를 닦아요.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고리는 클립으로 조정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집에서 복지관 체조를 따라하죠.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해요. 환기는 비 온 후 10분만. 목이 건조하지 않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요. 양치질도 잊지 않아요. 도라지차나 매실차로 기관지를 챙기고 황사로 눈이 따가울 땐 인공 눈물을 사용합니다. 눈 건강도 중요하죠. 여러분, 미세먼지 앱 하나 깔아보시겠어요? 여름, 시원하게 이겨내기. 여름 더위는 큰 도전이에요. 작년엔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26도로 맞추고 1시간 틀고 30분 쉬어요. 아침에 뜨기 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낮엔 커튼으로 햇빛을 막습니다. 물은 1시간마다 미지근하게 한 컵씩. 목마름을 느끼면 이미 늦었어요. 식사는 아침엔 오이냉국, 저녁엔 채소 위주로 가볍게. 소화 잘 되게 일찍 먹어요. 예출시 물병, 부채, 양산은 필수. 낮 12시 2시는 외출을 피하고 그늘로 다니며 카페에서 심을 취합니다. 잠자리 전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어 체온을 낮추죠. 선풍기는 회전 모드로 시원하게 잘 자요. 여러분, 여름철 물 한 컵 더 챙겨 드셔보세요. 건강한 노년, 삶의 선물. 요양원 걱정은 이제 안 해요. 언젠간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먼 미래예요. 박영수 어르신은 오늘을 건강하게 채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죠. 아들과 며느리도 안심하며 더 자주 연락해 옵니다. 하루는 아침 7시 스트레칭으로 시작됩니다. 20분 산책으로 기분을 맑게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가 있는 반찬으로 몸을 채웁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이웃과의 반찬 나누기는 삶을 풍성하게 하죠. 나이 들미 우울할 필요 없어요. 즐거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배움과 깨달음.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비결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보여줍니다.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작은 습관과 이웃의 손길로 희망을 키워낸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제게 지금의 소중함을 일깨웠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용기, 아침에 스트레칭 한 번 더 하는 꾸준함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박영수 어르신처럼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좋은 하루야 라고 외쳐보세요. 이웃과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규칙적인 식사로 몸을 챙겨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꽃을 피울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이 희망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